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람들 95%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간다. 어느 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 일하고 먹고 자는 반복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두 변화를 꿈꾸지만 변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변화가 온다. 새벽에 운동을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먼저 운동을 하고 있다. 새벽에 나가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 봄은 이미 왔는데 내가 봄이 온 것을 모른다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씨앗을 뿌리지 못하면 가을에 걷어들일 것이 없다. 우리 앞에 이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되어진 길로 가게 된다. 개인 성장과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독수리의 환골탈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독수리 마을의 평균 수명은 40년이다. 70년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전설로 내려오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독수리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마을에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독수리가 있었다. 어느 날 독수리가 40세가 가까워지자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발톱도 노화되어 먹잇감을 꽉 움켜잡기 힘들었다. 부리는 점점 약해지고 무뎌졌다. 날개도 점점 무거워져 멋지게 날아오른 것도 힘들었다. 어차피 곧 죽을 거야. 그렇다면 70년까지 사는 방법이 고통스럽더라도 한번 시도해보자고 결심했다. 전설이 알려준 대로 마을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 둥지를 틀었다. 먼저 바위를 쪼아 부리를 깨지게 한 후 새로운 부리가 나도록 한참을 기다렸다. 그 후 새로운 부리가 나자 이번에는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냈다. 새로운 발톱이 나자 날개의 깃털을 뽑아냈다. 이러한 고통의 과정이 지나자 새 깃털이 돋아났다. 이제 그는 예전의 독수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아름답고 용감한 젊은 시절의 독수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30년을 더 살면서 다른 독수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이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진정한 노력과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모습의 내가 생겨난다. 독수리가 자신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안에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면 그 고통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내 인생을 스스로 바꾸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았다. 먼저 지금까지 써왔던 일기장을 펼쳤다. 아, 그때는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가벼운 고민인데 그때는 너무 컸었구나. 물처럼 흘러가는 인생길의 한 모습이었구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사진을 살펴봐도 좋다.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를 것이다. 사진으로 남겼다는 것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다. 일기장과 사진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그동안 내 삶에서 이룬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였는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세운 목표 중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과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 적어보면 나의 머릿속에 있던 많은 생각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실타래처럼 꼬여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풀림을 느낄 것이다.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상처, 절망의 기억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잘 활용하면 현재와 미래를 밝혀줄 강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스토리를 재해석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좌절, 상처, 분노, 죄책감을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지울 수는 없다. 그 시기의 기억을 꺼내어 좋은 기억으로 바꾸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것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훌륭한 역사학자는 과거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 미래의 흐름을 예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훌륭한 역사학자처럼 대해보자.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자. 그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나의 감정을 거두어야 한다.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과거의 스토리에 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영광과 성공에 빠져 현재 자신이 초라하다고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무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앞으로 수정할 부분이 보인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다. 우리에게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로서 살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 살아왔다고 항상 후회만 하면 안 된다. 그 시간들, 그 기억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는 대면해야 한다. 나는 과거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내 아이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몰라 에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사랑을 베푸는 방법에 대해 노력하려고 해. 이러한 생각을 통해 자기가 만든 고통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삶은 모두 내가 만든 것이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내 삶에 대한 피해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 그냥 사는 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은 나의 삶이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계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은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와 같은 후회를 줄일 수 있다. 지나간 일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좋았던 일들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부끄러운 일들은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반복되게 하지 않으면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을 비하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난 실패한 삶을 살았어. 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자책한다면 남은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내 영혼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가슴에 대고 물어보자.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가슴에 손을 대고 묻는다.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가슴이 뛰는지 느껴봐야 한다. 정말로 내 가슴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어야 한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선택에서부터 출발한다. 거대한 집을 지으려면 벽돌 한 장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다. 남편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모두들 두고 나만 떠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만 그대로 남는다. 원망, 분노의 고리를 만든 것도 나 자신이다. 그 고리를 풀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은 없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화를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다. 사주를 보러 가면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이라는 단어를 쓴다. 초년운은 흔히 날 때부터 가지고 온 기운이라고 한다. 나머지 운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나는 사주를 초년운에 대해서는 믿는 편이다. 하지만 나머지 운이 모두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것이 된다.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중년운과 말년운이 결정된다. 존 허머 밀스는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환경과 상황이 인생의 색을 칠해주지만 어떤 색을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하자.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지 않고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나쁘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단정지어 버린다. 이러한 감정은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 내면에 상처가 만들어지고 버려진 나 자신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다.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 내면 아이를 모른 척하고 살아왔다.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일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살았다.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그 감정은 너무 크고 슬퍼 애써 지워버리거나 깊숙이 가둬버리고 살았다. 내면 아이 치유는 우리 자신이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을 파악하고 그 어린 시절 감정을 치유하는 작업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눈길, 태도, 언어를 받으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다. 내면 아이 치료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살피고 그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한결 편안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